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 관련한 공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며 소상공인은 서민 경제의 모세 혈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끝나가기도 전에 삼고인,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에서는 경영 부담 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대외 환경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및 세계화 등 미래를 향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부담을 줄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14년 수건 사업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하였고 더 나아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공약을 오늘 발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83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시행 유예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실행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향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지원 방안, 정부와 경제단체의 확대 시행 공식 약속 등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다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갑작스럽게 주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무산시켰습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전국적으로 결의대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며 서민 경제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사업에 집중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외국 인력 공급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적 문제로 인한 소통 곤란, 기술 미비 등으로 동일 조건 내의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 조선 3사의 요청으로 해외 우수 생산 인력을 발굴 양선해 국내 조선소의 인력 공급을 위한 해외 조선 인력 협력센터 1개소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외국인 인력을 주로 필요로 하는 주요 비수도권,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수요 요청에 따른 맞춤형 외국 인력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격차에서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철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쉽게 정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 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용 목적, 전력량, 전압, 그리고 사용 방식 등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확하게 정비하고 정비 과정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 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6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서 27일에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 차례에 걸쳐서 3.2% 그리고 2.7%로 순차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결제 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 결제하는 비대면 전자 상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키오스크의 경우에 결제 승인이 전자결제 대행사, 즉 PG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PG사 문제, 다단계 PG 구조 등으로 인해서 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PG업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등록 PG사 정비를 통해 다단가 형태의 PG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습니다. 730만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꾸준히 커나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을 기업가형으로 육성하는 전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하는 창구를 다변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신산업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시켜 전문적인 창업교육, 상담,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가진 역량 있는 소상공인과 창의성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을 혁신 주체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창업가들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상공인 전용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스스로 인테리어 디자인, 메뉴 개발, 체험 창업, 그리고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메이커 공간을 구축해서 소상공인들이 세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뒤에는 말씀 주셨지만 여야 협상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산업안전청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랬는데 국민의힘이 좀 산업안전청에 대해서 갖겠다 혹은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일단은 어떤 방침으로 하겠다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을 때 감당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문의를 해서 범부처가 컨설팅을 지원했었는데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대상 83만 개 중에 43만 개만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2년 유예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라는 지금 주장을 저희 정부나 국민의힘 그리고 업계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유예를 다시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에 대해서 필요한 협상과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입니다.